안녕하세요. 울산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 푸드테라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경화입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서는 식재료를 구입하여 보관도 하고 손질하여 조리해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너무 많이 손실되고 이러한 식사 준비 과정이 반복된다면 만성 영양 부족이 되기 쉬워요. 쉽게 설명해서 영양 부족이 되면 세포들이 배고픈 상태가 되고 배가 고프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식재료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 토마토, 당근, 양파, 부추 등에 대한 손질 보관 조리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이번 영상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식재료 다루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제 앞에요, 무, 양배추,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무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무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의 소화를 돕는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해서 50에서 70도 이상만 되어도 효능이 떨어지고 무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역시 무를 익히게 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즐겨 먹는 소고기 뭇국이나 어묵탕을 먹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되겠죠. 또 무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익히면 전부 국물로 빠져나가며 무의 껍질 근처에 비타민C가 많이 있는데 껍질을 모두 벗기고 끓이셨다면 비타민C의 양은 아주 소량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는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무를 갈면 무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나죠. 이 성분을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을 돕고 발암억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성분은 물을 간 지 15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갈아주세요. 주의하실 점은요, 위가 매우 약해서 자주 속쓰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자주 발생하신다면 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샐러드, 김치류, 볶음류, 전골롤 등 다양한 요리에 쓸 수 있는 바로 양배추. 특히 이 양배추에는요, 우리의 위 건강 지킴이로도 유명하죠. 바로 위 벽을 보호하고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U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배추를 드실 때 혹시 겉잎을 많이 벗겨내시거나 또는 이 양배추 심을 버리시지는 않나요? 이 비타민 C가 이 양배추 겉잎에 굉장히 많고요. 양배추 심에는 비타민 C를 비롯하여 칼슘, 아연, 위를 보호해주는 비타민 U까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양배추 겉잎과 심이 단단하고 뻣뻣해서 드시기가 좀 불편하시죠? 이 겉잎 같은 경우에는요, 얇게 써셔서 계란과 토마토와 함께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너무 좋고요. 이 양배추 심 같은 경우에는 찜기에 살짝 찌셔서 다른 채소들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브로콜리를 한번 볼까요? 브로콜리가 암에 좋은 이유는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설포라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설포라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해서 브로콜리를 조금만 익혀도 사라집니다. 또 그렇다고 생으로 바로 먹어도 효소 자체가 소화되어 설포라판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설포라판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브로콜리를 썰어서 5분 정도 방치하시면 됩니다. 썰기 시작하면요, 단면에서 효소가 나오고 이때 이 효소가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므로 그때 섭취하시며 설포라판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가열하면 효소가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요, 데치지는 마시고 뚜껑을 열고 3분 정도의 저온찜을 하시면 효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로콜리의 줄기와 잎까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함께 저온찜을 하시면 더 좋겠죠.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팁, 여기에 양배추와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십자화과 채소들에 있는 신이 그린 성분이 설포라판 흡수를 10배나 더 도와주니까요, 함께 섭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깨끗이 씻어내는데 여러 어려움이 많으시죠? 깨끗이 씻기지 않을까봐 미리 다 잘라놓고 씻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썰게 되면 효소가 나오고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때 씻게 되면 좋은 영양소들이 모두 다 물에 흘려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브로콜리를 한번 씻어 볼게요. 제 앞에 지금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제가 브로콜리를 마치 흐르는 물에 씻는 것처럼 위에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요, 물이 스며들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에서 분비되는 기름막 때문인데요. 이 기름막으로 인해 브로콜리 꽃봉오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줄 겁니다. 그래서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가 다 잠길 수 있는 볼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손을 떼게 되면 가끔 쓰러지거나 둥둥 뜰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무거운 걸로 살짝 눌러서 20분 동안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방치하는 동안 꽃봉오리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서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그때 빠져나오게 됩니다. 20분 기다려 볼게요. 20분이 지났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순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깨끗한 물에 다시 넣고 이렇게 3-4번 흔들어 주시면 세척은 모두 끝납니다. 혹시 너무 찜찜하시다면요, 다시 물을 받아서 식초물이나 소금물을 만드신 다음에 5분 방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깨끗한 물에 씻어 주시면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이면서 영양도 높습니다. 또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버섯들의 암흑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주로 버섯류에 함유된 다당체입니다. 이 다당체 중 하나가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베타글루칸과 결합을 하면 강한 자극을 받아 면역 반응이 더 활성화가 되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글루칸이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된 버섯 요리로는 베타글루칸을 섭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글루칸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버섯 장아찌, 버섯을 살짝만 구운 버섯 초밥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힌 버섯은 아무런 영양 가치가 없을까요? 익힌 버섯 또한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영양소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생산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만 해서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 버섯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제 앞에 있는 이 표고버섯 기둥에는요, 그런 아미노산 중에 일부가 2배 이상 들어있다고 하니 기둥도 버리시면 안 되겠죠. 사람의 몸속에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으면 늘어나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표고버섯도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늘어나고 맛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 재배가 된 표고버섯에는 거의 비타민 D가 없으니 조리하시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저 햇빛에 노출시켜 주시면 비타민 D가 10배나 증가하고 식이섬유도 함께 증가합니다. 시중에 파는 말린 건표고버섯의 경우에도 햇빛 없이 열풍 건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해요. 열풍 건조를 한 것이라면 일반 표고버섯처럼 조리하시기 2시간 전에 햇볕에 미리 말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햇볕에 이렇게 잘 말린 건표고버섯은요, 비타민 D가 최대로 30배나 늘어나고 칼륨이 7배, 식이섬유 8배, 엽산이 3배나 늘어난다고 하니 실내 생활로 비타민 D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버섯만큼 이로운 식재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 건표고버섯은요, 조리하시기 전에 물에 불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칼슘과 칼륨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양소가 유출됩니다. 따라서 국물 요리를 사용하시는 경우나 또는 밥을 지을 때 이 물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이런 버섯류들의 이물질을 어떻게 집에서 제거하세요? 버섯은 다른 채소들처럼 물에 푹 담궈 놓거나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안 돼요. 바로 버섯이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들이 많아서 물에 닿으면 소중한 영양소들이 전부 빠져나갑니다. 더군다나 버섯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탄력까지 잃게 되어 식감이 떨어지게 되죠. 일반적인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그 외의 버섯들은요, 땅에 직접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키친타올로 물에 살짝 적시셔서요, 버섯에 있는 이물질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부득이한 경우로 꼭 씻으셔야 한다면요, 흐르는 물에 씻은 뒤에 빠르게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